연구한 주제는요,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주로 이제 신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건국의 신이다, 국가를 건국한 신이다라고 하면 보통 남성 신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 그런 그 남성의 건국 신화가 성립되기 이전에 여성의 신화가 존재를 했었다는 것이고, 그 여성의 신화가 무계제 사회가 북계제 사회로 이동하면서 신화가 해체됐고, 남성 중심의 국가가 완성이 되면서 건국 신화가 체계화되었다. 그래서 그 여성 신화가 배제되게 된 정치 사회학적인 의미를 탐구를 하고, 또 그 해체된 여성 신화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가 되었고요.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.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졸범부여의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인물이 재정일치 사회 관계에서 그 여성의 그 여왕으로서의 여성의 그 국가적인 권력하고 여신으로서의 그 신으로서의 위치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주몽과 함께 졸범부여에서 고구려를 이행해가는 시기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남성의 권력이 확립이 되고 고구려가 이제 확실하게 확고하게 성립이 되면서 그 중심적인 국가 권력에서 배제돼서,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자면 이제 제거가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 집단들과 함께 남하해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데, 그 초기의 백제는 비류백제하고 온조백제가 같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고, 비류하고 온조는 소선호의 아들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소선호가 백제를 창업을 했고, 그 아들들의 위치에 있는 비류와 온조에게 그 두 개의 백제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요. 근데 이게 온조가 비류 백제를 통합하고 소선호의 중심으로 한 그 백제의 체계를 이제 붕괴시키고 온조 중심의 백제를 선입시킨 거죠. 이 과정에서 이제 원래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소선호 신화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느냐, 그리고 이제 이 고주몽과 온조 중심의 고구려와 백제가 성립되면서 그 신화가 어떻게 해체됐느냐, 어떻게 변형이 되었느냐,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여신들의 권위,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요, 여성들의 이제 사회적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종의 여성의 롤모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여성의 그 성공한 여성 혹은 전문직 여성의 롤모델을 아마도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소선호와 같은 그 여성의 신화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일종의 그 성공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어떤 그 활동 혹은 그 사회적인 동기,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 소선호의 신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인 메시지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. 그래서 학술 연구는 이미 종결을 했고요. 지금 2단계로 소선호 신화 부분을 재구성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해서 구체적인 재구성된 그러니까 이야기죠.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형태를 재구성을 해서 발표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소프트웨어 문체로 풀어서 소선호에 관한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, 대중들이 알고 싶은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그 문체를 쉽게 풀어서 일반 교양 서적으로 출간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랄까요, 고대 여성들의 역할 모델들의 일예를 소선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